287페이지 정비계획 입안 절차입니다. 점심시간을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뭐 맨날 2시에 먹었는데 2시에 먹지. 일찍 먹으면 점심 먹고 다 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밥 먹고 나면 다 자니까 점심은 최대한 늦게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5시 반? 5시 반? 휴일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일찍 가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일찍 가야 됩니까? 전 내일 소개팅도 없어서 할 것도 없는데. 뭐 나갈 때마다 차이긴 하지만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자, 자 보죠. 287페이지 정비계획 입안 절차 뭐 똑같습니다. 계획 만들 때 항상 의견 듣겠죠. 맨 처음에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구역 지정 신청을,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면 고시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게 구역 지정, 뭐 정비계획 입안부터 구역 지정의 절차.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때까지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대부분이 14일이었죠. 근데 정비법에서 의견 듣는 거 30일짜리가 3개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요거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똑같이 60일. 네. 결과 통보를 하고 이렇게 정비계획 입안해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자, 해서 287페이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거기 30일 동그라미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뭐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관리청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 기반시설 및 국유 공유재산의 기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 기반시설 및 국유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는 뭐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건데 국계법에서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거죠.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에 보니까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이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종전 거 어떻게 하고 새 거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배웠었죠. 새 거 누가 가져갑니까?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공짜로 준다 해도 싫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짜로 주면 다 좋습니까? 쓰레기 주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기속시켜버리면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청한테 의견을 듣는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안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개발법, 정비법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왕한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한 시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밑줄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률에 따른 밑줄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가 얼마죠? 100, 150, 200, 250. 250이죠. 근데 이 범위 안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최대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이거에도 그러니까 조례로 부산시에서는 조례로 뭐 여기는 200%라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 한도 말고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뭐 기본 계획의 변경 요청, 구청장 등 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 계획을 위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 승인을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그다음에 291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 291페이지.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곳인데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거기 그래서 1번에 심의되어 있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제목에 맞죠. 고시, 보고, 열람. 한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면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오죠. 요거 하기 전에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죠.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에 포함시켰습니까? 실시계획에. 이 뒤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만드는 실시계획 안에는 여기서는 구역 지정만 간주가 되니까 뒤에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죠.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인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국계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자, 아까 우리 정비계획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밑줄 쳐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정비계획 안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비계획 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국계법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근데 국계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래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요래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자, 보죠.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 의제. 요게 효과죠. 291페이지 2번에 가로 1번 맨 밑에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계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거기 밑줄 하시면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이렇게 옆에 비교에다 친절하게 써놨죠. 개발법에는 실시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옆에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의제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된다. 그래서 국계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죠. 그러면 그 정비 구역을 뭘로 봐주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뭘로 봐주죠? 정비 구역으로. 그래서 밑줄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국계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완화되는 규정이 9가지 있었죠. 그 완화되는 규정을 여기서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그게 가로 3번.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규정은 정비계획에 그대로 준용해 준다는 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되던 거 이 정비계획에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용도지역이 이렇게 바뀐 걸로 봐줘버립니다. 해서 첫 번째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식이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셀프랑 환지 방법. 셀프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용이나 관리 처분 방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짓는 것들이 셀프랑 환지. 상대적으로 아파트 짓는 개수가 좀 작은 것들이 셀프랑 환지인데 요거는 2종.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짓는 수용이나 관리 처분 계획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근데 그 밑에 다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동건설 임대주택을 밑줄 2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짓죠. 이럴 때는 더 완화를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맨 마지막. 그래서 저 달동네는 보통 일종 일반 주거지역일 텐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아파트 못 짓겠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 달동네에서 지정이 되면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걸로 봐주는데 환지라든지 셀프 이런 것들은 2종 일반으로, 나머지 수용이나 관리처분계획은 3종 일반. 근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다만 이하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인데 우리 개발구역 할 때 개발구역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었죠. 여기도 똑같이 개발법에서는 분할할 때 얼마? 1만, 결합할 때 1만. 그래서 분할되고 나면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을 효율적 추진 또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및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하나의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밑줄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예전에는 정비구역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결합이 안 됐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떨어진 지역도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이 나오는데 1번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이런 것들 할 때는 거기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개발행위 허가 이제 3번째 났죠.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그 국계법이나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권자가 특, 광, 시, 군입니다. 근데 여기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허가받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1번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만 말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에 가면은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뭐가 하나 빠지죠. 대수선 X라고 써요. 대수선은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짓고 치겠답니다.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은 거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거는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에는 없는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허가 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해서 1번
응급조치죠.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허가 안 받는데 응급조치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신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근데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정비법에만 있는 겁니다. 정비법에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밑줄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요거는 정비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하는 행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3번부터 거기 그 294페이지 맨 밑에까지 개발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시개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201페이지 21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있죠? 예외. 그게 이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죠. 이렇게 거기다 아마 페이지를 써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썼습니다. 110페이지, 293페이지 이렇게 110페이지, 293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201페이지죠. 이게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요거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건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아까 보다 말았던 거 여기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허가사항이랑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은 29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랑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정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만 바꿔주시면은 다 똑같은 거. 그래서 미음만 한번 볼까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안 받고 해도 됩니까? 안 받죠. 다만 어디서는 허가 받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기득권법 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똑같이 했던 거.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해서 이 사업을 쭉 해오고 있죠. 원칙 어떻게 하죠? 그냥 하는 거는 관리계. 그냥 하는 거는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국계법에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은 그냥 하죠.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정비구역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 30일 안에 신고. 정비구역도 똑같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 이렇게 기득권 보호 3가지. 그 다음에 4번 시장 우수 등은 허가를 위반한 자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원상회복 명했는데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 빼고는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내용이 5번,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한번 배웠죠. 저만 했습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제한합니다. 해서 사유가 5가지 있었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그렇죠?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랑 개발행위를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묘내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얼마 동안 제한했죠? 연장은? 안 되죠. 연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지용이 지역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좀 있으면 계획을 만들 예정인 곳이죠. 즉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얼마 동안 제한합니까? 3년. 제한은 똑같이 3년 하고 위에 거는 연장이 안 되는데 밑에 것도 3년 제한하는데 연장은
2년. 처음에 3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치고 연장할 때는 안 거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제한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한.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 이후 시점부터는 아까 봤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등등을 하려면은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고 하라는 거죠. 그게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근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그래서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긴 또 뭘 모릅니까? 저기 자, 정비 기본계획 만들 때 주민한테 의견 듣죠. 정비계획 만들 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도 여러분만 모르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거라는 걸 이미 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공람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이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소문이 다 나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투기 세력들이 조합원 되려고. 근데 요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분 쪼개기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지분 쪼개기 제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7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받고 하게 하는데 요 전에 그 모든 행위를 제한을 해버리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7가지 행위를 모두 제한할 수는 없고 지분이 쪼개지는 행위 요것만 제한하는 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딱 그 7가지 행위 중에서 2가지 행위만 제한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이랑 토지의 분할 요거 딱 2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나대지였는데 이 위에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이외에 이게 만약에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집합 건물이면은 구분 소유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여기 재개발한다 하니까 쪼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거. 그래서 지분을 쪼개는 행위 요거 딱 요 2가지 행위만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은 여기서는 처음에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1년만 가능합니다. 1년만 한 차례 1년만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한테 의견 청취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지분 쪼가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2가지 행위를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법에 가면은 나중에 건축 허가 제한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제한은 총 3번 나옵니다. 제한이 나올 때마다 왜 제한하는지 여기서는 요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 제한하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3년 플러스 1년 그래서 제한하는 행위가 딱 2가지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요 2가지 행위를 제한합니다. 자 보죠. 개발행위 제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에블바리죠.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즉 구역이 지정되기 전입니다. 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하죠. 그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요 2군데.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밑줄 하시고. 가로 안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밑줄.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약 딱 요 2가지 행위만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그래서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분이 쪼개지는 걸 제한하는 겁니다. 지분 쪼개기 제한 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요 2가지.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당연히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조합 아파트 만들 건데 우리가 만들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를 한번 써보면 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조합 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이 확정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의 절차.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역시 자,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일정 기간 안에 안 따라붙어주면 이 구역 지정된 거 해제합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도 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있었죠. 실시계획 몇 년? 1년? 2년?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뭐 다 틀리네.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하면은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음 날에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날에 해제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합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일단 무조건 2년.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또 2년.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추진위원회 들어가는 거 빼고는 이제 싹 다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추진위원회 들어간 거 빼고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 다음에 원칙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공공지원에 의한 정비사업 뭐 특례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조합을 만듭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데 이때는 몇 년일까요? 3년. 추진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3년. 이렇게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안 만드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즉 구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은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는데 요거는 2년 더하기 3년 해서 5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자, 그래서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자, 보죠. 그래서 가로 1번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해서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밑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합니다. 해서 1번은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밑줄 정비 예정구역.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이건 3년일 겁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동그라미. 되는 날까지 뭐 특별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했죠.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를 정해놓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면은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거. 정비 예정구역을. 요거는 어쨌든 3년.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죠.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입니다. 해서 기읍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추진위원회 밑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은 그러니까 요거죠.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는 얼마? 2년. 그 다음에 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만들 때는 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3년. 때 어쨌든 여기 추진위원회 없죠? 그러니까 3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3년. 그 다음에 디귿 추진위원회 밑줄 몇 년입니까? 2년. 해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요거죠.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하면은 역시 구역 지정된 거 해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거. 자, 요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든지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어쨌든 조합을 만들었죠. 만들어지고 나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얼마 안에? 3년. 요거 3년.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밑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은 얼마? 5년.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나서 요거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바로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죠. 요거는 몇 년? 5년. 이렇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렇게. 안에 안 하면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요거는 다음 날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해제 절차가 뒤에 나오겠죠, 아마. 그다음에 구청장 등. 자, 여기 구청장 등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아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서 지정을 못하니까 특별시장, 광장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한다고 했죠. 지정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시장, 과정시장한테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해제 요청. 그 다음에 해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하는 절차는 요거 구역 지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정비구역 해제할 때 이때 30일. 때 보시면은 주민의 의견 청취.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줄 30일 이상 30일 동그라미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절차에서 30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겠죠? 지방의회는 역시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정할 때도 심의 거쳤듯이 해제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랑 정비구역 해제하는 절차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해제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해제 연장이 나오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규정에 따른 기간을 거기 밑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2년, 3년, 5년 안에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걸 2년, 3년, 5년의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야. 해제 안 하고 해서 1번에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2년, 3년, 5년이 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가 이거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 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서 정비구역 등의 밑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그래서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2년의 범위에서 여기 2년, 3년, 5년을 연장해 줍니다. 해제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제가 됐을 때는 고시 통보 열람. 아까 지정됐을 때는 고시 보고 열람이었죠. 근데 해제할 때는 고시 통보 열람. 제목만 밑줄. 제목만. 그 다음에 6번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가 나옵니다. 직권 해제. 방금 봐신 2년, 3년, 5년 얘네들은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근데 여기 6번에 나오는 거는 이 사유가 있을 때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의견 안 듣고 그냥 심의만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방금 보신 2년, 3년, 5년은 해제하여야 한다. 요거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밑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그 뒤에 밑줄 해제할 수 있다. 요거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밑줄 과도한 부담. 박스 안에 과도한 부담. 박스 안에 1번 과도한 부담.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밑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 불능 뭐 이렇게. 1번, 2번은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등 소유자 아까 연장할 때 얼마가 동의했죠?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30%,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30% 해서 토지등 소유자 밑줄 30% 이상 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밑줄. 그러니까 연장할 때도 30%, 해제할 때도 30%. 4번 셀프 방식 밑줄 가로 안에 셀프 방식. 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밑줄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 그 다음에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 밑줄 과반수. 예전에는 이게 3분의 2에서 작년에 바뀐 겁니다. 과반수로. 이 과반수도 좀 잘 봐두십시오. 이거 50대 50은 과반수가 아니죠. 반수를 넘는다 해서 과반수인데 51이 돼야죠. 100명이면은 51이 돼야. 그거는 50대 50은 2분의 1이고 2분의 1 이상 하면은 50이라도 관계가 없는데 과반수는 51이 돼야 되죠. 반수를 넘었다 해서 과반수라고 하는 거죠.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셀프 스스로 집 고치라고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 준 거죠. 근데 10년이 경과를 했는데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보니까 얘네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죠. 그러면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 다음에 5번, 6번이 아까 위에 과반수 그 3분의 2가 과반수로 바뀌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니까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겠죠?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밑줄. 동의하고 나서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나서 요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하기 신청하기 전까지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그러니까 5번, 6번을 비교를 해보면은 5번은 찬성은 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6번은 찬성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밑줄 과반수 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가로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번, 6번은 아직은 시험에 뭐 작년에 처음 생긴 거라서 뭐 강조도 안 돼 있죠. 강조도 안 돼 있는데 일단은 뭐 나온다면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온다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추진의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나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추진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 N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정권자가 직접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몇 년 전에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일몰 비용이라고. 일몰 비용.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정비구역을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뭐 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좀 있으면 철거할 건데. 정비 사업을 하면은 어차피 다 밀어버릴 거니까 보도블럭 깨진 대로 놔두고 뭐 조경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돈이 들어갔으니까. 조합장 밥 먹었겠죠, 술 먹었겠죠. 얘네들 돌아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 돈을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한 겁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 있으니까 이걸 해제를 안 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비구역들이 사업이 안 되고 10년 이상 방치가 되다 보면은 뭐 보도블록 깨진 대로 그대로 놔두고 벽도 금이 가고 막 되게 이제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해제를 해가지고 집을 고치는 게 나은데 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게 해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 우리가 낸 세비로 조합원들 요 비용을 좀 보조를 해줍니다. 쉽게 해제하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우리 세금으로 왜 그걸 보조를 해주냐고 난리 쳤는데 해야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처음 생긴. 그러니까 작년에 정비법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이 개정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은 그 개정되고 나서 그 해에는 잘 안 내긴 하던데 이런 것들 정비법에 그 개정된 내용들이 올해는 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거기 밑줄 도시재생 선도지역 으로 지정하도록 밑줄 국장에게 요청.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장에게 요청. 그 다음에 1번 7번에 1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밑줄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거 잘못됐는데 과반수인데 앞에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 써놓은 거냐면 거기 우리 앞에 297페이지 4번 박스 안에 4번 있죠.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죠. 요때 이렇게 해제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소유자들의 동의로 해제가 될 때 그러니까 이거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여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밑줄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밑줄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요거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죠. 달동네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 상태로 그냥 무조건 환원을 시켜버리면 다시 달동네로 돌아가겠죠. 이런 데서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해제할 수 있는 사유 4번에 의해서 해제할 때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 길게 써놓은 게 아까 박스 안에 있는 4번을 그대로 쓰다가 오타가 난 겁니다. 이게 박스 안에 있는 4번으로 해제가 될 때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이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거기 밑줄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면은 야 그냥 니네끼리 한번 해봐. 스스로 집을 고쳐봐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경우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이제 정비구역 등이 해제에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죠. 사업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리고 시장 구수 등은 해당 지자체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요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은 필요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해제해야 되는 거는 일단 추진에 들어가면 몇 년? 2년.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안에 안 하면은 요거 이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기간들이 도래하기 전에 뭐 30% 이상의 동의 내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30%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사유 말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유 297페이지 그 박스 안에 6가지. 그래서 1번은 과도한 부담, 그 다음에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얼마가 동의하죠?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얼마가 동의합니까?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5번,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 가로 안에 거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해제할 때 비용을 조례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을 때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한테 요청. 그다음에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은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죠. 다만 거기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될 때에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확 환원시켜 버리면 다시 달동되니까.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등이 지정이 해제될 때는 여기를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2년, 3년, 5년이라든지 뭐 직권 해제 사유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설립이 취소된 조합 설립이 해제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중에 볼 겁니다. 이렇게 요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안 한 게 하나 있죠.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거기 288페이지 나옵니다. 288페이지. 288페이지. 안전진단이 왜 여기 있냐면은 안전진단을 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시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요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이때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아까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정비 예정구역들을 정해놓고 여기 21년부터 사업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21년이 되면은 요거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라는 거는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바로 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러한 절차를 하기 전에 이 건물이 진짜 무너질 것 같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때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책의 목차에는 여기에 구성이 됩니다. 여기. 자, 요거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안전진단은.